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9월 첫 거래일 미국 증시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소송, 연준 독립성 논란, 그리고 계절적 약세까지 9월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속 항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9월의 역사적 패턴입니다. 8월 마감 이후 다우존스는 플러스 2%, S&P 500은 플러스 1.4%, 나스닥은 1.6% 상승했고요. 모두 4에서 5개월 연속 상승 기록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5년 평균으로 마이너스 4.2% 하락, 지난 10년 평균 마이너스 2% 하락했습니다. 즉 상승 흐름을 이어가긴 쉽지 않은 달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관세 소송이 불확실성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죠.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대부분 위헌을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정치적 판결이라 반발했고요. 대법원 상고 예정에 있습니다. 영향적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기업 투자와 교역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연준 독립성 논란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하면서 법원 판결은 아직 미정이고요. 동시에 자신의 측근을 연준 이사회에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었죠. 시장의 우려는 연준 독립성이 흔들리면 금리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9월 증시는 계절적 약세, 트럼프의 관세 소송, 연준 독립성 논란,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실적과 금리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도 있겠죠. 지난 금요일장 루시드 주가가 2불대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가는 1.98불이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플러스 0.49% 소폭 반등했네요. 장중에는 오전 한때 2.07불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급락하며 하루 종일 1.97에서 2불대 구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 불안이 명확하게 드러난 하루였죠. 리버스 스플릿이 9월 2일부터 발효되면서 주가에 어떤 혼선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숫자만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2달러까지 올라오면 스플릿 후 20불 수준으로 리셋이 되고요. 보유 주식 수는 10주에서 한 주로 줄어듭니다. 시가총액과 기업 가치에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요. 즉 숫자만 바뀌는 형식적 조치일 뿐 회사 펀더멘탈은 그대로입니다. 자, 단기적 혼선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불 주가를 보면 비싸졌다, 회복됐다는 착시 효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단타 투자자는 이를 상승 전환 신호로 오해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존 장기 주주들은 희석 방어용 꼼수라며 불신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정말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스 스플릿 직후 종종 단기 반등이 일어난 걸 몇 차례 봤고요. 하지만 실적과 판매량 개선이 없다면 곧 재차 하락할 위험이 크다는 게 리스크죠. 특히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격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스플릿 후 20불대에 진입하게 되면 일부 기관 펀드 규정 충족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실제 매수 유입 여부는 실적, 자금 조달 안전성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과 판매량이 꼭 뒷받침돼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루시드의 리버스 스플릿은 단기적으로는 숫자 착시와 기술적 반등, 기술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주가가 결정됩니다. 즉 9월 2일 이후 주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요. 루시드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만 생산량은 아직 1만 대 수준이죠. 이에 대량 생산에 대한 의문을 많은 분들이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루시드의 핵심 전략을 살펴보면 현재 연간 생산량은 약 1만 대 수준이죠. OEM 파트너십은 에스턴 마틴의 EV 기술 공급을 체결했습니다. 두 개 완성차 업체와 협상 중에 있다는데요. 제네시스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강점은 900V 아키텍처 초고효율 모터입니다. 약점은 대량 생산, 경험 부족이죠.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죠. 모델 전략을 보면 그래비티 SUV 양산, 세 번째 미드사이즈 중형 SUV가 꼭 히트를 쳐야 합니다. 루시드는 기술력은 최고지만 대량 생산, 정말 경험이 부족하죠. 그래서 전통 OE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생산 노하우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턴 마틴과 기술 공급 계약을 맺었고 추가로 2개 완성차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렸죠. 다른 항구수는 어디인지 정말 궁금증이 가득한 상황의 연속이지만 이러한 발표가 언제쯤 나올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리버스 스플릿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면 주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스턴 마틴의 속도입니다. 원래 2025년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2026년으로 미루더니 다시 2027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2030년 이전이라는 애매한 일정을 남겨두고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으로 전환했죠. 정리해보면 루시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OEM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성장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인 에스턴 마틴의 EV 일정 지연은 루시드에게 시간과 인내의 시험대가 되고 있죠.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루시드 측에서는 이런 과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